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중동이슬람 전략 모듈 교수인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학생들에게 중동과 이슬람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무래도 중동 지역 그리고 이슬람 문화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또 이 지역 문화나 이 지역 또 예술, 과학 그리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랍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주된 연구 관심 분야는 중동 사회문화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어떤 흐름, 그리고 역사, 그리고 향후 앞으로 전개될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은요, 이슬람의 문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이슬람 국가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집트도 중동 국가이지만 또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이긴 하지만 그 중에 90%만 이슬람을 믿는 신도인 무슬림이고 10%는 이슬람 콥틱, 즉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같은 아랍 국가도요, 중동 국가이긴 하지만 그 안에 약 40% 인구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또 기독교 영향도 있기는 하고요. 그 와중에서 이슬람은 그동안 약간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특히나 과학이나 예술, 문화 쪽에서는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슬람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문화는요, 7세기에 발흥을 했고요. 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또 메카라는 곳에 발흥을 했죠. 그런데 이 이슬람이 사실 우상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사람 인물화 그리고 초상화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예술에 대한 그리고 음악에 대한 굉장히 엄격히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수적이었고 가려졌고 폐쇄적이었던 이런 중동 이슬람 문화권이 특히나 예술권이 그 문호를 개방했다. 아무래도 서구권 중심의 문화나 예술 정책 혹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던 이 분야에 있어서 이슬람 문명권인 중동 지역은 굉장히 새로운 그런 시장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으로 그동안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아무래도 종교적인 많은 영향으로 문화나 예술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관심이나 투자가 아무래도 서구권보다는 훨씬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또 최근에는 카타르 같은 주로 산유국 위주로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 전환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를 선두로 해서 많은 산유국들의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선두에 섰는데요. 여러분이 아랍에미레이트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박물관이라는 것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건물 디자인이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NYU 박물관도 있습니다. 즉 뉴욕 유니버시티 박물관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세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들 또 갤러리들 작가들의 작품을 또 이곳에서 전시하면서 미래적으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아랍 문화에 대한 또 서구 문화의 어떤 접점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더 괄목할 만한 그런 방향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비전 2030이라는 석유에서 다각화하자 경제구조를 탈석유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외교, 경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꼭지에 바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의 순니파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관광이랄지 예술이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경제 다각화 프로젝트를 필두로 해서 이제는 전 세계인에게 사우디 문화와 사우디 예술과 사우디 관광지를 개방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 아래 적극적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목하셔야 될 여러 분야 중에 하나는요, 또 관광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종주국이다 보니, 그리고 이슬람이 7세기에 발흥한 종교이다 보니 그 이전에 선사시대 유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발표 이전까지는 이 선사시대 유적을 있는데도 개발을 하지 않고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 관광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 문화유산이 6곳이 등재가 돼 있는데요. 2030년까지 그것을 30곳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어서 특히나 걸프 지역,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오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한국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교역의 대상국으로 굉장히 중요한 입지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은요, 문화나 예술 그리고 관광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선진국으로서 앞선 정책을 펼치는 그런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델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 BTS가 킹 파우드 인터내셔널 스테디움에서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그 7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스테디움에서 BTS 공연을 한 예가 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아바야라고 그 아랍 그 여성들이 입는 머리카락을 가린 헐렁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입었던 그런 장옥 같은 옷을 입고 혹은 때로는 눈만 내놓는 립갑이라는 또 여성 전통 복장이 있거든요. 그 복장들을 입고 여성 팬들이 그곳에서 같이 떼창을 하고 같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춘 모습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크게 종파가 크게 시아파와 순니파로 나뉩니다. 그런데 순니파가 전 세계 이슬람의 약 85% 차지하는 그런 머저리티한 주요 종파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 또 소수의 종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시아 순니파로 나뉘어지는데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슬람의 분쟁이나 갈등을 이런 종파 간의 갈등을 몰아가려는 그런 서구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종파 간의 갈등인 순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요새 21세기 들어서는 그렇게 모든 중동에서 발생하는 사태들이 이슬람의 종파 간의 갈등 때문은 대부분이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순니나 물론 시아파 간의 종파 간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의례를 진행하는 그런 그 형식상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문화나 예술에 있어서 커다랗게 저희의 관계를 특히나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저해할 만큼의 커다란 차이는 없고요. 굳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순니파보다는 시아파가 약간 더 보수적인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나 예술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것이 아주 강한 저해 요건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랍 국가들이 혹은 중동 국가들이 지금 개방 정책으로 서서히 문호를 개방하고 사회를 개방하는 그런 흐름은 지금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분명히 그들은 이슬람 영향권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호를 개방하고 또 이렇게 외국인 연예인들이나 또 공연자들의 콘서트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또 이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작년 저희 11월에도 방한한 적이 있죠.
우리가 보통 MBS라고 짧게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전에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아주 극보수적인 폐쇄적인 이슬람 사회였으나 더 이상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은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대신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 이슬람의 가치 아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리 개혁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슬람 국가라는 그 근본, 기본 바탕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적인 교류 또 예술적인 교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그들의 이슬람적인 가치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존중해주고 더 많이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들의 간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어떤 교류는 훨씬 더 아주 유익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